첫 번째 주인공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이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고 3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재판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결심 공판이 나오기까지 1심 재판에서 4년에 가까운 시간, 44개월, 45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게 2020년 초입니다. 그 이후에 김미리 부장판사가 증거 목록을 피고인별로 따로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본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판 준비 기일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지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당시 이성윤 검찰 서울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산하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이 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은 보시기에 법조계 같은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이 이제 너무 늦어진 건 맞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이 사건 자체가 간단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기소가 된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은 일반적인 사건은 보통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그렇죠. 좀 복잡한 사건은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3번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사건은 공판 준비 기일만 6번 했어요. 그리고 1년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년 4개월 동안 계속 재판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재판 준비 이렇게 할 게 많아서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1년 4개월 동안 공판 준비를 하는 겁니까? 이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잘못됐고 지금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장판사가 이제 합의부이기 때문에 이제 부장판사가 있는데 그 당시 부장판사가 이제 우리법 연구했기 때문에 더 말이 많았고요. 네. 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병가를 내고 휴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이제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부터 계속 바뀌고 그러면서 무려 기소된 다음에 이제 3년 7개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징의도 한 100명 가까이 되고 징의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는 징의는 있고 안 나오는 징의가 있어서 지연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3년 7개월 걸리면서 송철호 시장 임기 끝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황운하 의원 내년 11월이 총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6개월 안에 끝나도록 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데 1심 6개월, 2심, 3심은 3개월씩.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심 아니에요. 오히려 법원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아무리 강제력 없는 훈시 규정이라지만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씩 이 정도의 재판 지연은 법원이 저지른 심각한 불의라는 한 사설의 내용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참가 전혀 없으셨다고 알고 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그를 표적 수사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탁도 없었고 하명도 없었고 검찰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지만요. 검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유례 없는 관건 선거 사건이었다. 치졸하고 음험한 범죄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재현 우리 부대변인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의 이런 비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한 5년, 6년 지나니까 이게
저도 가물가물하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핵심은 뭐냐? 사건의 핵심은 2014년도에 이제 김기현 아까 말씀했던 여당 대표 김기현 대표님이 울산시장 선거 그 당시에 친형과 동생이 있는데 이분에게 그 당시에 그 울산에 있는 건설업자가 울산시장 그러니까 즉 이제 본인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이 되면 인허가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 한 30억 원 부정 청탁을 하는 것인데 울산시장이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런데 이것을 약속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친형과 형이 동생이.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자가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울산시 정무부시장이 이제 어떤 청와대에 이런 사건이 있어 보고하고 그러면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울산 경찰청장이 황운하 이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만약에 검찰이 저렇게 5년, 6년 구형을 하게 된다면 울산의 어떤 그 건설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주한 증거만 밝히면 되는 것인데 이런 제보하고 수사해야 될 상황에서 수사를 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수사 청탁이라는 어떤 협의가 있었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수사하고 구형을 한다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아하. 지금 보면요, 김지섭 비대위원님. 근데 이 내용이 하명 수사 의혹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어떤 후보 매수 혐의도 있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나서서 어떤 공약 지원까지 한 선거 범죄 종합 선물 세트 아니겠느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건 선거, 최악의 관건 선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송 전 시장이 내세웠던 네거티브 전략에 경찰이 그에 맞는 어떤 수사가 됐다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네. 게다가 황운하 의원 지금 뭐 청탁 의혹, 뭐 하명 의혹 이런 거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지금 민주당 의원이 되셔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얼마든지 합리적 의심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문정부에서 이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정말 총력을 다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김기현 대표가 정말 측근들 샅샅이 다 뒤져가면서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 당했다는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몇백 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내가 죄 하나 안 나왔다 이야기하지만 그거 김기현 대표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김기현 대표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 당했고 그 가운데서 혐의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지금에서라도 사과하고 뭔가 진실을 밝혀내야지 이거 검찰 조작이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하는 거다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도 좀 떠오르는데 이제 11월이면은 1심 공판에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